어제 전해드렸던 사건입니다. 지인과 공범을 살해한 이 남성에 대해서 오늘도 소식 전해드리게 됐는데 구속됐죠. 어제 영장실질심사 출석 모습 보고 가시죠.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살해하신 겁니까? 피해자들과 어떤 관계였습니까? 계획적인 살인이었습니까? 범행을 은폐하려고 공범 살해하신 겁니까? 자, 오늘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18년 전 살인입니다. 자, 이 남성 결국 과거에도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네, 범인으로 지목된 이 50대 남성 과거 수차례 강력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자세히 보면은요, 1992년에 강도상해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98년에도 특수강도 강간죄로 징역 5년을 받았습니다. 2003년에 강도살인 혐의로 일본으로 밀항까지 하게 되는데요. 이때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 징역 15년으로 크게 감형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기 출소를 해서 3년 전에 나오고 나서 이렇게 50대 여성과 이번엔 공범까지 살해하게 된 겁니다. 예. 자, 정말 이 자는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범죄, 출소하자마자 또 범죄, 그리고 구속, 또 출소하면 또 바로 범죄. 2003년, 특히 2003년 같은 경우는 이번 사건과 좀 유사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범행 장소도 이제 인천 미추홀구예요. 당시는 이제 그 명칭은 남구였죠. 이게 남구가 미추홀구로 바뀐 건데. 예. 그때 전당포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를 가지고 69세인 업주를 때려서 살해했습니다. 평소에 그 전당포를 종종 이용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고령의 업주가 혼자 운영하기 때문에 이거를 노려서 범행을 한 것이고 저당 잡혀놓은, 맡겨놓은 기금속 찾으러 간 것처럼 속여서 살해했습니다. 그 후에 책상 서랍에 있던 10만 원권 자기압수표 2장 그리고 현금 12만 원을 가지고 달아난 사건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전당포 사건 2003년에도 고작 사람까지 죽여가면서 훔쳐간 돈이 10만 원짜리 자기압수표 2장하고 현금 12만 원. 이번에도 그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그 50대 여성의 통장에서 가져간 돈이 고작 수백만 원입니다. 자, 양 변호사님, 이 사람 말이죠. 일본으로 밀항까지 했었어요. 네, 좀 전에 선 변호사님이 소개해준 2003년도 사건을 저질렀을 때 그리고 나서 또 어찌된 일인지 승용차를 몰면서 교통사고도 2차례나 일으켰습니다. 그게 이제 2003년 1월에 살인죄를 저지르고 2번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나서 그달 말에 부산으로 가서 일본으로 어선을 타고 밀항을 합니다. 밀항을 이제 사흘에 걸쳐서 일본까지 갔고 또 뭐 밀항 대가로 또 500여만 원을 지급하고 일본에 머물려고 시도를 했던 거죠. 예. 그럼 일본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밀항에 성공을 했는데 뭐가 됐든 지금 그러면 다시 이렇게 어떻게 건너온 거죠? 우리 경찰이 밀항 사실을 그래도 빠르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경찰과 공조 수사를 벌였고요. 결국은 일본에서 잡혔고 우리나라로 강제 송환됐는데 이후에 여러 가지 범죄, 강도 살인을 비롯한 여러 가지 범죄로 재판을 받아서 2003년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지금 이자가 2003년에 무기징역을 받았었다라는 이 소식이 다 알려지고 나서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에 이건 저는 어느 정도 판사님들이 전지전능한 입장이 아니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보긴 하지만 결국 2심 재판부의 이 감형이 결국 이런 추가적인 어떤 인명 피해로 연결이 됐다. 이렇게 많은 누리꾼들이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누리꾼들이 지적하는 이유가 항소심에서 이 무기징역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이 됐거든요. 상당히 많이 감형이 됐죠. 그리고 이제 1심에서의 판결문에 보면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무기징역까지 선고했는데 항소심에서 무슨 사정이 갑자기 달라졌다고 이렇게 정말 대폭 감경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 2000년대 초중반까지는요. 살인죄에 대해서 10년, 15년 정도가 일반적인 형이었습니다. 지금이니까 20년도 가볍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게 이게 너무 가볍다라고 해서 국민 여론이 계속해서 이 부분을 질타를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워진 겁니다. 최근에 20년 이상이 나오고 있는 게 한 10여 년 전만 해도 20년 이상 나오는 경우도 드물었어요. 그렇습니까? 소장님, 근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쉬지 않고 자, 강도상해 징역 6년 나오자마자 또 바로 특수강도 강간 5년 또 나오자마자 바로 강도살인 무기징역
징역 15년 또 나오자마자 이번에 바로 또 살인. 네. 그렇죠. 아 정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일생이 죄를 짓고 벌을 받고 이런 패턴으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범죄를 반복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이 뭐 반사회적인 인격 장애로 만성적으로 성격으로 굳어 있다, 뭐 아니면 사이코패스다, 아니면 전두엽에 이상이 생겼다, 뭐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본인들의 윤리 의식으로는 본인의 범죄를 컨트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어떤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 두려워서 본인이 스스로 절제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것도 하고 있지 않은 걸로 보이죠. 원래도 그런 행동을 본인의 이제 범죄를 저지르고 싶은 어떤 그 마음을 절제도 하지 않을 뿐더러 무기징역을 받았다가 사실 너무나 크게 감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피해 나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동시에 들었다면 그런 범죄에 대한 컨트롤 능력은 더욱더 적어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런데 말이죠. 이번 사건, 이번 범행을 저지르고도 그러니까 앞서 2003년도에 일본으로 밀항했던 것처럼 또 도주를 하려고 했었다면서요? 네, 이번에 2명을 살해했잖아요. 이 두 번째 살해 이후에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모습이 CCTV에 잡혔는데 그때 대형 여행 가방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도주할 계획이 있었던 것 같은데 또 당시에 체포 당시에 또 다른 여성이랑 같이 있었는데 이 여성은 남성이 저지른 범행과는 크게 관계는 없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자, 손 변호사님 어제 영장실질심사 받으러 갈 때만 해도 뭐 계획적으로 범행하셨냐 했더니 아닙니다. 뭐 그런 아까 얘기 들으셨잖아요. 네. 자, 그런데 조사 받으면서 결국 뭐 좀 실토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동안의 범죄 전력을 볼 때 대단히 무거운 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그렇다더라도 이게 정말 우발적인 범행인지 아니면 계획적인 범행인지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형량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이 피의자는 말다툼하다가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좀 인정을 했습니다. 예. 돈이 많아 보여서 접근을 했다. 이 말은 곧 계획범죄라는 부분을 인정을 한 것인데요. 그러네요. 특히 구체적으로 이런 말도 했어요.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생존해 있을 때, 피해자가 생존해 있을 때 신용카드 비밀번호 알아냈고 그 후에 살해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범죄를 저지른 것인지, 범죄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를 현재 분석하고 있다는 내용을 현재 경찰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공범에 대한 언급도 했습니다. 아까 초반에 보여드렸던 그 내용에서는 공범 관련해서도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돈을 이제 제공하겠다고 이야기한 다음에 범행에 가담하게 했고 그 다음에 살해했다. 이런 진술을 했다는 내용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우리 가족 여러분 채팅창에 신상공개 벌써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양 변호사님 신상공개위원회가 내일 열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익히 이쯤에는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범죄 사실이 얼마나 명백하고 또 뭐 굉장히 중대하냐, 충분한 증거가 있느냐, 그리고 아마 공익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많이 따져질 것 같은데 다른 것보다 지금 좀 전에 다른 것처럼 이 사람 계획적으로 돈이 많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접근해서 누군가를 해쳤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언제 출소할지 이번에는 저는 굉장히 무겁게 처벌을 피하기 어렵겠습니다만 밖에 나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는 보장이 없는 수법이었기 때문에 공개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네요. 그 이번 경우를 두고 제가 앞서도 잠깐 뭐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무기징역형을 받았는데 뭐 항소심이나 뭐 이런 데서 감형이 돼서 나와서 또 이런 뭐 정말 생명을 빼앗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이런 경우들. 자, 지금 우리 이 관련 기사에 달린 많은 누리꾼들의 뭐 얘기를 보면 왜 판사가 그때 그런 형을 내렸느냐라는 그 재판부에 대한 원망 같은 거 손 변호사님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가 생기면 해당 그렇게 이 무기징역형을 나왔던 걸 갖다가 15년으로 감형을 해준 그 판사님 뭐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은 이거 아실 거 아니에요, 이자를. 좀 뭐 어떻게 그런 분들은 좀 네. 뭐 마음이 좀 무거우실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을까 싶고요. 어떤 피고인이 그 후에 출소 후에 후속 범죄를 저지를 것이냐 저지르지 않을 것이냐 이거를 인간이 정확하게 판단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형벌의 수위라는 게 출소 후에 무엇을 할 것이다 라는 것만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그 행위를 가지고 따지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행위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한계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최근에 굉장히 좀 흥미로운 조사가 하나 있었죠.
미국의 한 주에서 판사가 그동안 이제 심리를 한 다음에 풀어준 경우와 구속시킨 경우가 있는데 풀어줬을 때 바로 보복 살해 또는 보복 범죄를 저지른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AI에게 좀 판단을 맡겼다는 거죠. 그랬더니 오히려 더 정확하더라. 이런 부분. 진짜요? 네. 결국 이 사람은 나가면은 보복 범죄 저지를 것 같다라고 AI가 판단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실제로 판사가 풀어줘서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있었고 또 그 반대도 있었고 결국 인간의 한계가 눈으로 보잖아요. 오감을 통해서 사람을 보고 듣고 대화하고 표정을 보고 느낌을 가지고 판단하는데 그게 오히려 부정확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린 연구도 최근에 있습니다.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진짜 이건 참 어려운 문제네요. 예.